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은 크게 주택 임대형과 보증금 지원형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이 특정 주택을 정부가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공급하는 형식이 바로 주택 임대형입니다. 대상자가 일일이 매물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보증금 지원형은 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전세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대출, 그리고 버팀목 전세 대출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비입니다. 오늘은 총 12종의 청년 주거 정책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단점 체크에 있습니다. 사실 정책 내용만 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후기를 보면 단점들도 꽤 있더라고요. 내 상황에 맞는 그리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점 체크가 필수니까요. 오늘 그 부분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주변 시세보다 월 임대료가 저렴하고 임대보증금도 낮은 금리로 빌려줍니다. 주택 임대형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상품은 LH 전세 임대입니다. 총 1억 2천만 원의 높은 한도로 빌려주고요. 이자율도 합리적입니다. 단 조건도 좋고 인지도도 높은 상품이라 운 좋게 선정이 된다고 해도 매물이 적어서 실제 입주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주택입니다. 보증금의 80% 최대 7천만 원까지 이자율 2%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한 건물이라서 제가 이따 설명드릴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훨씬 넓다고 해요. 최대 59제곱미터까지도 평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단점은 첫째, 서울 외곽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통학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탁기나 에어컨 같은 옵션이 없기 때문에 초기 주거 비용이 좀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 업체가 청년주택을 지으면 그 공급 물량의 20에서 30%를 서울시가 사들여서 공급하는 겁니다. 보증금 지원 한도는 최대 50%에 그치지만 이자율이 0%라는 게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니까 입지 조건이 아주 좋고요. 단점은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드리면 합정역의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 주변 비슷한 오피스텔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높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을 최대로 높이고 월세를 낮춰도 1억 4천 보증금을 걸고 월세가 67만 원 정도였어요. 여기에 관리비랑 공과금이 따로 들어가니까 월세만 80만 원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합정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매물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지 조건이 워낙 좋아서 경쟁률이 세다는 게 또 다른 단점입니다. 네 번째는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분양형의 경우 연 1.3%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최근 분양 일정이 연기되면서 올해와 내년에 공급 물량이 0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수도권 역시 신혼타운 택지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고요. 임대형도 최저 연 1.2% 금리로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형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 행복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복주택 조건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주는 신축주택 매입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청년분들은 이걸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형은 주택 임대형보다는 상품이 좀 많아요.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은 좋은 상품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세대출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 임대형과 다르게 경쟁률을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집을 찾는 과정은 더 고달플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첫 번째는 허그 안심 전세 대출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지도도 낮고 청년 전용 대출도 아니라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좋아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세 보증금의 90%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도가 엄청 높죠. 그리고 이자율도 2%로 합리적이고요. 게다가 저신용자나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역시 인지도입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가도 실제로 은행원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은행마다 이 상품을 부르는 명칭도 좀 달라서 대출 과정에서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초년생 직장인분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의 80%까지 합리적인 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도가 7천만 원이라서 조금 적다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일반 버팀목 전세 대출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100%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 이자는 무려 1.2%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아마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의 100%를 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 상품의 가장 큰 메리트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회사에 이 상품을 받은 많은 전세 대출러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이 전세 대출 100%를 오케이 하는 매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80% 정도만 받는다 생각하고 매물을 찾아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이외에 전세보증금 대출에는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던 정책들이 정말 많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상품들 위주로 설명을 했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생애 첫 전세 대출을 위한 모든 과정과 꿀팁을 올려놨으니까요. 전세 대출 받으러 가실 때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드고릴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